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반드시 읽어야 될 한국 세계 대표 명시 들려드릴 텐데요. 이 책은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시 가운데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서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시들을 뽑아 모은 거예요. 한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명시들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시는 가장 오랜 문학 양식으로서 원시사회의 종교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 시, 음악, 무용이 분화되면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정설이에요. 서정시가 문학의 한 장르로서 정착하게 된 것은 훨씬 뒤가 되죠. 문명의 발달과 사회의 복잡화는 그에 합당하는 표현 양식을 찾게 되는데 이리해 시에서 다시 산문 문학이 헤어져 나가게 되고 시는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가올 시대에 대한 벅찬 희망과 기대, 지나간 시대에 대한 회한과 그리움이라는 두 모순된 격정 속에서 서정시로서 정착하게 돼요. 이 책에서 사포 같은 그리스의 옛 서정 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 시대 이후부터 재개한 것은 이러한 문학사적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뽑은 시들은 인류가 가질 수 있었던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것들이죠. 시를 사랑하는 사람, 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시를 통해서 영혼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늘 옆에 두어 함께 속삭이는 친구로 삼아주길 바래요.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철썩 철썩 척쏴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매 집채 같은 바위돌이나. 요것이 무엇야 요게 무엇야 나의 큰님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뜨린다. 철썩 철썩 척 추르릉 콱. 철썩 철썩 척 쏴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결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철썩 철썩 척 추르릉 꽉. 철썩 철썩 척 쏴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든 통계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팔륜 너희들이냐.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구피도다. 나하고 결을 이끌어 노너라. 철썩 철썩 척 추르릉 꽉. 철썩 철썩 척 쏴 조그만 산모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채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이리 좀 오너라. 나를 보아라. 철썩 철썩 추르릉 꽉. 철썩 철썩 척 쏴 나의 짝 될 이는 하나 있도다. 크고 깊고 너르고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작은 시비 작은 쌈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저 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철썩 철썩 척 추르릉 꽉. 철썩 철썩 척 쏴 저 세상 저 사람 모두 미우나. 그 중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담 크고 순진한 소년배들이
재롱처럼 귀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기미로다. 오너라 소년배 입 맞춰주마. 철썩 철썩 척 투르릉 꽉. 최남선은 1890년에 태어나 1957년에 생을 마감했네요. 호는 육당,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시인이자 사학자, 일본 와사대 대학 수학했어요. 신체시를 처음 쓰고 소년지를 창간했고 3.1 독립선언문을 기초하는 등 초기에는 민족주의자로서 그 공로도 적지 않았으나 일제 말기에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아부에 우리나라어를 삐뚤어 기록하는 등 씻지 못할 죄를 짓기도 했죠. 해액에서 소년에게는 가사에서 벗어난 최초의 신치시라는 데서 문학사적으로 뜻이 있기는 하지만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시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성법, 반보법 등이 당시로서는 새로운 수법이었다고 합니다. 주요한 불놀이. 아, 날이 저문다 서편 하늘에 외로운 강물 위에 쓰러져가는 분홍빛 놀. 아,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오는 밤이 또 오건마는. 오늘은 4월이라 8일날 큰 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 소리. 듣기만 하여도 흉성스러운 것을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고. 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시뻘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 잠잠한 성문 위에서 내려다보니 물냄새, 모래냄새, 밤을 깨물고 하늘을 깨무는 횃불이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여 제 몸까지 물고 뜯을 때 혼자서 어두운 가슴 품은 젊은 사람은 과거의 퍼런 꿈을 찬 강물 위에 내어 던지나 무정한 물결이 그 그림자를 멈출 리가 있으랴. 아, 꺾어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건만은 가시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겨울에는 말랐던 꽃이 어느덧 피었더라마는 사랑의 봄은 또다시 안 돌아오는가. 차라리 속 시원한 오늘 밤이 물속에. 그러면 행여나 불쌍히 여겨 줄 리 있을까. 할 적에 퉁, 탕 불꽃을 날리면서 튀어나는 외아포. 펄떡 정신을 차리니 우구구 떠드는 구경꾼의 소리가 저를 비웃는 듯 꾸짖는 듯. 아, 좀 더 강렬한 정열에 살고 싶다. 저기 저 횃불처럼 엉기는 연기, 숨막히는 불꽃의 고통 속에서라도 더욱 뜨거운 삶을 살고 싶다고 뜻밖의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나의 마음. 4월달 따스한 바람이 강을 넘으면 청류벽 모란봉 높은 언덕 위에 허옇게 흐느끼는 사람 있대. 바람이 와서 불 적마다 불빛에 모든 물결이 미친 웃음을 웃으니 겁많은 물고기는 모래 밑에 틀어박히고 물결치는 백기슭에는 졸음오는 리듬의 형상이 오락가락 어른거리는 그림자, 일어나는 웃음소리, 달아놓은 등불 밑에서 목청껏 길게 빼는 어린 기생의 노래, 뜻밖의 정욕을 이끄는 불구경도 이제는 겪고 한 잔, 한 잔, 또 한 잔, 끝없는 술도 이제는 싫어 지저분한 배 밑창에 맥없이 누우면 까닭 모르는 눈물은 눈을 태우며
간단 없는 장구 소리에 겨운 남자들은 때때로 불리는 욕심에 못 견디어 번뜩이는 눈으로 냇가에 뛰어나가면 뒤에 남은 죽어가는 촛불은 우그러진 치맛길 위에 조을 때 뜻있는 듯이 찌걱거리는 배의 젖개 소리는 더욱 가슴을 누른다. 아, 강물이 웃는다, 웃는다. 괴상한 웃음이다. 차디찬 강물이 컴컴한 하늘을 보고 웃는 웃음이다. 아, 배가 올라온다. 배가 오른다. 바람이 불 적마다 슬프게 슬프게 삐걱거리는 배가 오른다. 저라 배를 멀리서 잠자는 능라도까지 물살 빠른 대동강을 저오르라. 거기 너의 애인이 맨발로 서서 기다리는 언덕으로 고추 너의 뱃머리를 돌리라. 물결 끝에서 일어나는 추운 바람도 무엇이리요? 괴이한 웃음소리도 무엇이리요? 사랑 잃은 청년의 가슴속도 너에게야 무엇이리요? 그림자 없이는 밝음도 있을 수 없거늘. 오, 다만 내 확실한 오늘을 놓치지 말라. 오, 사르라, 사르라 오늘 밤 너의 빨간 횃불을, 빨간 입술을, 눈동자를, 또한 너의 빨간 눈물을. 김동인과 함께 동인지 창조를 발간한 주요하는 불놀이 산문시 형식을 취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라 할 수 있어요. 식민지 상황에 놓인 시인의 정서적 불안과 분열을 누출시킴으로써 근대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갖추고 있죠. 다음 들려드릴 아기의 꿈은 아기의 잠자는 순진하고 깨끗한 모습을 환상으로 처리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주요한 아기의 꿈. 벌써 어디서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별이 아직 하나밖에 안 입었는데 달빛에 놓이는 강물에 목욕하러 색시들이 강으로 간다. 바람이 간다. 아기의 졸리는 머릿속으로 수수밭에 속삭이는 소리를 아기는 알아듣고 웃는다. 아기는 곡조모를 노래로 대답한다. 어머님이 아기 잠을 재우려 할 적에 어머님의 사랑하는 아기는 이제 곧 잠들겠습니다. 잠들어서 이불에 가만히 누인 뒤에 몰래 일어나 아기는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저기 꿈같은 흰 들길 위에서 그 일을 만나 어머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아기가 잘도 잔다 하시고 다름질한 옷을 풀밭에 널러 아기의 웃는 얼굴에 입 맞추고 나가시겠지요. 그럴 적에 아기는 앞강을 날아 건너 그이 계신 곳에 가보겠습니다. 가서 그이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낭송해드릴 김어계의 오다 가다는 7호조를 기본으로 하고 때로 5, 7조로 단조로움을 깨트려 가면서 흥겨운 가락으로 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다 가다 김억.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이라고 그저 보고 그대로 갈 줄 아는가. 뒷산은 청청 풀잎싹이 푸르고 앞바단 중중 흰 거품 밀려든다. 산새는 죄죄 제 흥을 노래하고 바다엔 흰돛 옛길을 찾노란다. 자다 깨다 꿈에서 만난이라고 그만 잊고 그대로 갈 줄 아는가. 십리포구 산 너머 그대 사는 곳 송이 송이 살굽꽃 바람과 논다. 김옥의 오다
가다였습니다. 그 다음은 봄은 간다에선 신채시에서 엿보이던 계몽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형률에 변조를 가하면서 한 문투를 버리고 우리말을 찾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주목할 만한 시입니다. 김옥의 봄은 간다. 밤이도다 봄이다.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검은 내 떠돈다 종소리 빗긴다. 말도 없는 밤의 설움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다음 들려드릴 시는 황석우님의 봄인데요. 여기에 실린 봄은 연가 형식을 빌려 민족과 조국의 해방을 노래한 시예요. 이 시가 취하고 있는 고도의 상징적인 수법이 이 시를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게 치고 있어요. 봄, 황석우. 가을 가고 결박 풀려 봄이 오다. 나무나무의 바람은 연한 필이 불다. 실강지에 날 감고 밤 감아 꽃밭에 매어 한 바람 한 바람씩 당기다. 가을 가고 결박 풀어져 봄이 오다. 너와 나 단 두 사이에 맘의 그늘에 현음 감는 소리 타는 소리 새야 봉우리야 새우야 달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백조의 동인. 의열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여러 차례 옥고를 치렀죠. 상하와 고월에 유시 16편이 실려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들려드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조국의 흙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나라를 빼앗긴 깊은 서름을 노래한 대표적인 민족시죠. 또 그 다음 들려드릴 나의 침실로는 그의 초기시로서 죽음의 예찬이 주제로 되어 있어요. 당시의 절망적이었던 현실이 이 시에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들려드릴게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어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고대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들이라도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샘도 모르고 끝도 없이 탔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의 침실로 이상화.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느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에 내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내 집에서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여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두운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 닭이 울고 못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 잡고 눈물도 없이 하수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얄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림애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부른지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내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방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에 외나무 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이도 없느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내가 오느냐.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으면 내 몸의 파란피, 가슴에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제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끌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말이야. 내 침실이 부활의 동그림을 내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얻는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아, 어린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둠 밤 물결도 잦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내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다음 들려드릴 작품은 변영로의 논개인데요. 변영로는 영어 교사였어요. 14살에 영문시 코스모스를 발표한 천재 시인이기도 하죠. 폐어 동인, 이화 전문 교수였고 성균관대학 교수를 역임했어요. 저서의 시집 조선의 마음, 역시집에 진달래, 명정, 40년 등이 있죠.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네요. 논개는 임진왜란 때 진주의 기생 논개가 촉성루에서 외장 계야무라의 목을 안고 남강의 목을 날려 순국한 일을 소재로 한 애국시입니다. 논개,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람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맛 주었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길이 푸르르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하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평생을 독신으로 산 오상수님의 방랑의 마음 들려드릴게요. 방랑의 마음은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노래한 시로서 떠돌이로서의 그의 인생관을 시 속에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방랑의 마음 오상순.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바다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연모하는 나머지에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려보다. 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고 옛 성위에 발돋움하고 들 넘어 산 넘어 보이는 듯 마는 듯 어릿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바다를 마음에 불러일으켜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깊은 바닷소리 나의 피에 조류를 통하여 우도다. 망망한 푸른 해원 마음 눈에 펴서 열리는 때에 안개는 바다의 향기 코에 설이 돋아. 지금 들려드릴 시는 이장희님의 고양이인데요. 이 시는 고양이를 통해 봄의 느낌을 노래한 것으로서 고양이의 털, 고양이의 눈, 고양이의 입술, 고양이의 수염과 봄의 향기, 봄의 물길, 봄의 졸음, 봄의 생기의 대비가 재미있어요. 이장희님의 봄은 고양이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둥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국문학자로서 우리 학계에 기여가 컸던 양주동님의 산 넘고 물 건너 들려드릴게요. 산 넘고 물 건너는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찾아 헤매는 사무의 정을 그린 시로서 여기에서의 그대는 단순한 그대가 아니라 조국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됩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양주동. 산 넘고 물 건너 내 그대를 보려 길 떠났노라. 그대 있는 곳 산 밑이라기 내 산길을 토파 멀리 오노라. 그대 있는 곳 바닷가락이 내 물결을 헤치고 멀리 오노라. 아, 오늘 또 이뤄진 그대를 찾으려 이름 모를 이 마을에 헤매이노라. 장미촌 백조의 동인이었던 박종환님의 청자부. 청자부는 청자의 아름다움을 기린 시로서 민족 문화에 대한 그의 관심을 엿볼 수 있지만 청자의 선과 빛깔과 무늬, 즉 외면적인 묘사로 일관된 면에서
그의 민족의식의 한계가 느껴지게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박종환님의 청자부. 선은, 가냘픈 푸른 선은 아리따왑게 구울려 보살같이 아담하고, 날씬한 어깨에 4월 훈풍의 제비 한 마리, 방금 물을 박차 바람을 끊는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의 꿈 고려 청자기. 빛깔, 오 빛깔. 살포시 음영을 던진 갸륵한 빛깔아, 조촐하고 깨끗한 빛이여, 가을 소나기 막 지나간 구멍 뚫린 가을 하늘 한 조각. 물방울 뚝뚝 서리어 곧 흰구름장 이는 듯하다. 그러나 오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자기. 술병, 물병, 파리, 사발, 향로, 향압, 필통, 연적, 화병, 장고, 술잔, 베개, 흑이면서 옥이더라. 구름무늬, 물결무늬, 구슬무늬, 칠보무늬, 꽃무늬, 백항무늬, 보상화문, 불타무늬, 토공이여 화가더라. 진흙 속 조각가다. 그러나 이것은 천년의 꿈 고려 청자기.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좋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에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의 희망의 정수배기에 틀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마느시의 중심 개념 님이죠. 님은 조국, 절대자, 즉 부처이기도 하고 현세적인 애인의 셋으로 해석되기도 한데요. 따라서 만해의 시는 민족의 해방, 독립을 갈망하는 이에게는 조국의 해방, 독립을 염원하는 노래로, 종교인에게는 절대자를 찾는 구원의 노래로, 사랑을 하는 젊은이에게는 간절한 사랑의 노래를 읽히며 그 어느 것도 그의 시 해석에 타당성을 갖는다는 데에 만해시의 특징이 있어요. 만해 한용운은 충남 홍성 출생으로서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하나이죠. 18살 때 의병활동에 가담했고 23살에 출가해 승려가 되었어요. 옥중에서 쓴 조선 독립의서는 대문장으로 평가되고 있죠. 연속적으로 알 수 없어요. 복종, 당신을 보았습니다. 명상,
네 편의 시를 들려드릴게요.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루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그너는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는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복종,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는 이보다 나를 위함이 많았습니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제약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명상, 한용운. 아득한 명상의 작은 배는 가히 없이 출렁이고 달빛의 물결에 표류되어 멀고 먼 별나라를 넘고 또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린 아기의 미소와 봄 아침과 바닷소리가 합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옥새의 귀한 줄도 모르고 황금을 밟고 다니고 미인의 청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합니다. 명상의 배를 이 나라의 궁전에 메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오시면 그의 가슴에 천국을 꾸미려고 돌아왔습니다. 달빛의 물결은 흰 구름을 머리에 이고 춤추는 어린 풀의 장단에 맞추어 웃줄 거립니다. 다음 시간엔 김수월님의 진달래꽃으로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